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지에 사는 짐승 가운데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와 오소리와 토끼와 그리고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짐승들은 다 부정하므로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새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따오기, 사다새, 학, 황새, 외가리, 오디새, 박쥐이다. 이것들은 부정하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그러나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도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예외이다.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여치 종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하므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죽은 곤충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입었던 옷을 벗어 빨고 저녁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짐승 가운데 굽이 있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것이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의 사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서 발톱을 가진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각종 쥐와 도마뱀 종류와 육지 악어와 카멜레온이다. 이것들은 부정하므로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길짐승의 사체가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무엇이든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 두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후에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런 사체가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런 그릇에 물이 어떤 음식에 떨어지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료수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이런 길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닿은 질그릇은 그것이 화로든 난로든 깨뜨려 버려라. 그러나 그런 사체가 샘이나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 물 자체는 부정해지지 않지만 그것을 건져내는 자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체가 밭에 심을 종자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지만 만일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그 위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 씨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것이 죽었을 경우에 누구든지 그 사체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짐승을 먹거나 옮기는 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것을 먹지 말아라. 배로 밀어다니든 네 발이나 많은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먹거나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부정한 길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 사는 것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관한 규정이므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기간 중의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생후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해산한 여인은 그때부터 33일을 지나야 그 피의 부정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그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일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기간 중의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산모는 66일을 더 지나야 그 피의 부정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1마리를 마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쳐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이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해산한 여자에 관한 규정이다. 만일 그 여인이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주도록 하여라.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하면 그녀가 의식상 깨끗해질 것이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나타나면 일단 문둥병으로 간주하여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라. 만일 이런 것이 나타난 자리에 털이 휘어졌거나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가 휘어졌을지라도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하여 그 점이 변하지 않고 그 이상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진찰하여 그 자리가 다소 엷어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하고 그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은 후에 그 점이 피부에 번졌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점이 실제로 번졌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제사장이 진찰한 결과 그 피부에 흰 점이 돋고 그 자리에 있는 털이 휘어지고 돌기가 생겼으면 이것은 만성 문둥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자로 이미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만일 그 문둥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전신이 휘어졌으므로 이미 나은 자이다. 만일 그의 몸에 돌기 같은 것이 다시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문둥병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돌기같이 솟아오른 그 부분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그 자리가 완전히 휘어졌으면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는 이미 깨끗한 자이다. 누구든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후에
그 자리가 희게 부어오르거나 거기에 희붉은 색점이 돋아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게 보이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면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하라. 이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문둥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만일 그 자리에 흰 털도 없고 그 색점이 피부보다 얕게 보이지도 않으며 또 그 희붉은 색깔이 다소 엷어져서 회색으로 변했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키도록 하라. 만일 그 격리 기간 동안에 그 색점이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점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이것은 종기가 낳은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누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자리가 희거나 희붉은 색점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이것은 화상에서 발생한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며 그 색점이 다소 엷어졌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그러나 그 색점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색깔이 엷어졌으면 이것은 화상 자국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털에 부스럼이 났을 경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그 부스럼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나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은데도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만일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도 않으며 그 자리에 누런 털이 없으면 그는 그 부스럼 주변의 털을 밀고 제사장이 다시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키도록 하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진찰했을 때에도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건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옷을 빤 후에는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깨끗한 후에라도 그 부스럼이 번지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조사해보고 확인한 다음에는 누런 털이 나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그 문둥병은 이미 나았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만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진찰하도록 하라. 그 피부의 색점이 점점 희끄무레해지면 그것은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에 돋아난 어루러기이므로 그 사람은 깨끗한 자이다. 누가 머리 앞 뒤에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도 이것은 문둥병이 아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된 그 자리에 희붉은 점이 생기면 이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이런 경우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그 자리에 문둥병 증세와 같은 희붉은 색점이 돋아 있으면 이것은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하며 그 병에 걸려있는 동안은 부정하므로 그는 야영지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만일 양털이나 모시로 된 의복이나 천 그리고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푸르거나 붉은 점이 생기면 이것을 일단 문둥병 색점으로 보고 그 색점이 생긴 의복이나 가죽이나 천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7일 동안 따로 간직해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만일 그 색점이 번졌으면 이것은 전염성 문둥병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은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한 다음 또 7일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때에도 그 색점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비록 그것이 번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문둥병 색점이다. 그것은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는 그 부분을 잘라버려야 한다. 만일 그 후에도 그 색점이 다시 나타나면 이것은 번지는 문둥병 색점이므로 그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그것을 빤 후에 색점이 없어졌으면 그것은 다시 빨아야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털이나 못으로 만든 의복, 그것으로 된 천, 그리고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생긴 색점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규정이다.